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미국에서 드디어 그 피봇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파월이 어 근데 뭐 내년에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 대선을 의식한 금리 인하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 중간값이 4.6%, 그래서 현재가 5.5%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25bp씩 인하해갖고 대략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인하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 최근에 이제 고용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 PC나 뭐 CPI, 코어 CPI, 슈퍼코어 CPI, 뭐 PCE 이런 지표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뭐 일일이 다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종목이 어차피 중요하니까요. 그런 거 공부 많이 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성장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물가가 높아서 금리가 높으면 원래 성장주 안 간다는 게 공식처럼 돼 있는데, 한국에 뭐 2차 전지 소재 대폭등을 했고, 미국도 지금 뭐 엔비디아 폭등하고, 그래서 이런 막 뭐 PC가 얼마 떨어졌는데 이거를 너무 뭐 열심히 연구하는 거는 큰 도움은 안 되고, 개인 투자자는 특히 더 그렇죠. 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뭐 천억이나 1조 굴린다 그러면 좀 이런 거 볼 필요도 있지만, 천억도 사실 천억도 좀 그렇고 한 1조 정도 운영한다면 좀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세 번 금리 인하다. 그리고 고금리를 7월 달부터 이제 고금리 상태였는데, 뭐 그 전에도 고금리였죠. 근데 그 7월 달에서 이제 더 올리지는 않고 있었지만 5.5%가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터질지가 모르는 거죠. 약한 고리가 터질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수도 있고, 인플레보다 경기 침체가 이제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고금리 장기 유지는 부담이다. 또 내년 미국 대선이다.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인플레는 잡았는데 너무 심하게 잡아서 디플레가 온다면 이거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 의장이 급격한 입장 변화를 했다. 그 예상 외의 비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가 뭐 나스닥이 막 엄청나게 랠리를 했죠. 그 다우존스가 전 몰랐는데 이게 올타임 하이예요. 그래서 그 다우존스가 뭐 저는 뻔한 기업만 있는지 알았는데 30개 일단 종목이고, 뭐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건 뻔한 게 예측이 됐던 거였고, JP모건, 골드만삭스.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애플과 MS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도 꽤 간 것 같고, 물론 이게 동일 비중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주가대로 이렇게 가중치를 주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한국도 뭐 하이닉스나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성장주가 주로 급등을 했고요. 환율이 오늘 1.59%나 급락을 했고요. 특이한 사항은 미국 중소형주가 오늘만 어제만 이제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ETF인데, 이게 IWM이라고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20%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피벗을 예측하고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고금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 확실하게 수혜가 있죠. 적자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로 UWM은 IWM
두 배 추정하는 거죠. 종목은 뭐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44% 상승. 정확히 두 배가 안 됐죠. 이 좀 최근에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가면 한 방향으로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추세대로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7%나 올랐고요. 이게 뭐 다니머 사이언티픽이 이제 그 어떤 증거사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해갖고 대폭락을 했는데 이게 어제 폭등을 했고 이것도 굉장히 적자 기업이고 카바나는 제가 이제 내부자 매수가 1000억이 넘어서 언급한 기업인데 어제 14%나 급등을 했고요. 유니티 유명하죠. 이것도 6.6%, 로블록스 3%. 그래서 다니머는 정말 소형주가 됐고 뭐 90% 이상 하락을 했죠. 아직도. 카바나는 이제 올해 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11조. 이게 이제 소형주예요. 미국에서는 중소형주에 속하고 17조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7조인데 이것도 중형주 정도에 들어가고 로블록스 35조 이것도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기 전에 대략 30조 정도였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카바나가 급등을 했다. 14% 이렇게 올라갔죠. 왜 올라갔냐?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 협상을 해서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자 비용이 상당하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유리한 환경이 되고 경기가 또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8월 18일에 공시 난게 내부자 매수가 1200억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매수가는 대략 37불이었고 37불 기준으로 21.6% 상승.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MDD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 그래서 남자의 주식 같고 얼마 전에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했어요. 40달러로.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뭐 카바나가 뭐 진전이 있었다. 생산성이나 원가 절감, 문화에서 뭐 문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업 문화겠죠. 아니면은 뭐 온라인 구매 문화라고 할까요? 뭐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가 경고하는 거는 그 고금리 그리고 뭐 또 회사가 이제 투자를 줄일 때 수익성에 대한 뭐 노력을 좀 줄일 때 근데 뭐 그거보다 고금리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월 5일부터 주가가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 터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규모 자사지 매입한 기업을 제가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리스트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제 종가로 봤을 때 11월 3일에 발표했는데 그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하고 이제 어제 최고가랑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익스피디아가 33% 상승을 했고요. GM은 8.2% 상승. 11월 29일. 이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내부자가 뭐 매수한다고 무조건 내부자나 아니면 뭐 자사주를 엄청나게 산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자사주를 조금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샀을 때 임팩트가 확실히 있다. 조금 사는 거라 시총의 한 10% 이상이면은 그 기업은 와치리스트에 넣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제가 미국 주식을 뭐 얼마 안 됐지만 한 1년 정도 관찰하면서 그걸 느꼈고요. 대표적인 게 메타 플랫폼스였죠. 그게 올해 2월 총과 뭐 40조 이상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 인력 구조조 정도 하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죠. 2월달 이후로.
그래서 그럼 미국이 인하하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당연히 해야겠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는 지금도 막 뭐 PF 쪽에 부실 문제가 있고 난리가 난 상태죠. 근데 이제 그 CME 그 페드 와치에서 봤는데 오늘 5에서 5.25 범위로 한 번 정도 한두 번 인하하는 건데 뭐 25bp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인데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73.9%나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 페드도 맞춰주는 거고, 근데 또 금리도 그 인플레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CPI, 코어 CPI, 스포 코어 CPI 다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갖고 뭐 서비스 물가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다. 그러면 뭐 3월 달에 될지 5월 달에 될지는 물론 모르겠죠. 근데 이제 대선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가 좋냐? 당연히 이제 적자 성장주가 적자인데 이제 성장주여야지 되겠죠. 매출은 늘고 있는 성장주. 가상화폐 이미 이제 뭐 비트코인 오늘 또 급등을 했고 갤럭시아 코인이 최근에 13.77달러까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100% 이상 상승한 거예요. 좀 약간 잡코인이죠, 이거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쪽은 건자재 쪽인데 건설은 이제 시총이 크니까 하츠하고 동양파이를 계속 밀고 있잖아요. 둘 다 재무구조 좋고 현금 많고. 근데 주주 환원은 뭐 전혀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 실망스럽죠. 미국의 이런 건설 업체는 건설 쪽은 아니고 하여튼 그쪽 섹터에 있는 업체는 뭐 10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건자재가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착공 허가 면적 뭐 착공 건수 뭐 그런 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뭐 갑자기 좋아지나요? 근데 이제 주식이잖아요. 부동산처럼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뭐 1년 후에 미래를 당겨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항상 오버슈팅이 되고 떨어질 때는 언더슈팅이 된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떨어졌다. 적정 주가로 회귀할 때가 됐다. 이게 막 주가가 치고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좀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츠도 8,000원이 적정가라고 했는데 동양파일도 뭐 적정가가 얼마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 주가는 너무 말이 안 되게 싸다. 시총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빈집인 거죠. 뭐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빈집 털이까지는 아니지만 비어있다 상당히. 소외된 섹터다. 그래서 지금 제레미 시겔이라는 이제 교수님이죠. 유명한 교수님. 와튼스쿨에 계속 이제 긍정적 시각이었는데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인데 내년 1월은 빠르고 3월부터는 금리 인하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고 저도 빨리 금리 인하가 돼서 소외된 섹터가 많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